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두 장관이 그냥 누가 더 국민을 즐겁게 하나, 뭐 코미디 누가 더 웃기나, 뭐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오고 나서 한 2달이 지났습니다. 많이 걱정했던 추석 동안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끝에 큰 문제는 없이 지났지만 역시 여러 가지 응급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에도 상황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대책, 말도 안 되는 대책 이런 것을 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증원은 된 의대에 대해서 의평원이, 의과대학교 평가원이 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의대생까지 수백 명이 용산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며칠 후에 더 희한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님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받았습니다. 의대 학장께서 큰 결심을 한 건데 사실 이미 지난 1학기 다 휴학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1학기 중에 휴학계를 받았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서울대에다가 대규모 감사반을 보내서 다른 대학에 번지지 않도록 그런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죠. 이것도 정말 전혀 없던 일입니다. 전 학생이, 의대생이 휴학을 하는 것도 정말 이게 전혀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휴학은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을 대학이 수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뭐 교육부 감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교육부라는 데가 필요한 곳인지 정말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김동길 박사께서 문교부가 없어지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참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말하자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조치가 법적 절차, 재량 위반에 따른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비록 그 가처분은 이제 기각됐습니다만은 현재 본안 소송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이번 안건 같은 것은 사실 가처분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거는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본안 소송에 가게 되면은 의대 증원,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 간호사, 수의사 또는 이제 교사는 이제 교육부에서 정원을 정하게 돼 있고 그 정원은 상당한 기간 앞서서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위반했고, 또한 2,000명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하자면 행정 재량을 심히 위반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가서는 승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보기는 이건 지나치다 말이죠. 어떻게 1년에 의대생 정원이 3,000명인데 하루아침에 2,000명 늘릴 수 있습니까? 뭐 상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재량 위반이 아니면은 우리는 행정법에서 재량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다, 뭐 이런 개념이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3월까지 1심이 나올 가능성은 또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결실을 보기 전에 아마 내년 2월, 3월에 의대 입학 시즌에 대혼란이 발생할 거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의료계에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대통령이 백지화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 편을 들어줬는데요. 이후에 나올 소송에서는 어쨌든 민심을 좀 본다는 건가요, 판사가? 이런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정부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 본다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소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죠. 지난 가처분 심사할 때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큰 소득이죠. 또 하나는 지금 휴학 문제가 나오는데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학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엎드려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다른 대학들이 휴학계를 수료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체로 휴학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럼 100% 승리합니다. 휴학계 내는 것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지 상대방이 동의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있지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휴학계를 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1학기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휴학했으면 등록금을 돌려받아야죠. 그러니까 휴학 확인 소송과 등록금 반환 소송 하면은 이거는 뭐 학생들이 100%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들도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전학년 유급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고 1학기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를 따라가야 하고 저는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 며칠 동안에 그야말로 에피소드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죠. 5년제 의대죠. 일요일에 벼랑간 의대를 5년제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화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 댓글 등등등에 그러니까 수의과 의사도 6년 걸리는데 의사는 5년 걸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개돼지보다 못하구나 이게 그래서 완전히 근데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참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장관도 했고 자기도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일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갖다가 복지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5년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협의합시다라고 정도만 말하고 자료에 담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참 이해는 안 갑니다. 아니 의대 정원 문제는 지원부서가 둘이죠. 일단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의료 정책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교육부 혼자 장관도 그냥 신문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두 장관이 그냥 누가 더 국민을 즐겁게 하나, 코미디 누가 더 웃기나,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들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공직 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낸다는 것은
자기들도 정말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냥 비웃음거리 되니까 그건 아니다 또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났죠. 3일 천하로 끝났지만 두 장관은 뭐 완전히 바보가 됐죠. 뭐.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일요일 날 후다닥 발표한 배경은 혹시 뭐라고? 글쎄요, 그걸 알 수 없지만은 그 장관이 뭐 자기가 책임지고 발표했겠습니까? 이걸 뭐 하라는 뭐 긴급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일요일 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조간에 나오면은 그 효과가 크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신문 조간 개념이 없어졌지만은 효과가 컸죠. 완전히 웃음거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완전히 실성한 거예요. 완전히 뭐, 그리고 이 두 장관이 과연 자기 스스로 생각했죠. 자기 생각을 발언을 과연 뭘 했겠어요. 참 우습게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발표하기 전에 이게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거란 걸 몰랐을까요? 글쎄요, 그 몰랐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렇게 장관할 바에야 차라리 사표 내고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사표 내고 나오면 상당히 이 정부에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사표 내는 것도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 같으면은 그렇게 제 멋대로 사표 낸 장관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괴롭혔다 그럴까? 뭐 그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장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쩌다가 장관 돼가지고서 그 일생 살아온 거를 마지막을 이렇게 그냥 완전히 아주 창피하게 끝을 맺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그 5년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고민정 의원이 KAMC랑 논의했냐고 묻고 했다고 했고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1시간도 못 가는 거짓말을 해서까지 국정감사에서 왜 상황 모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우리가 텔레비 화면에 보게 되면은 교육부 장관하고 그 복지부 장관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 자기들도 정말 이게 얼마나 그 황당하고 거북하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그런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이 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되게 국회에서 그 위증 논란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위증 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100% 거짓말 같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애매한 게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것 같다는 등 뭐 앞으로 잘 봐서 다시 뭐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모면해서 그걸 피해가죠. 근데 이번에 그 이주호 장관은 뭐 부지불식간에 아무튼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장관 했다가는 완전히 저런 봉변을 당한 수가 있다는 걸 참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